자,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학생은 청소년 상담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고요. 좌우명은 나에게 한계란 없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청소년 상담가를 꿈꾸는 2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친구 반갑습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꿈이라고 했는데 이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단지 남들의 시선만으로 괜찮다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친구들을 많이 보아서 내면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청소년 상담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훌륭합니다.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성적 보완, 교과 성적, 인성과 봉사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조미정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우리 학생 키워드는요. 인성과 봉사, 그리고 지필고사의 약점, 그리고 학과 위주의 선택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친구 학생부를 보니까요. 학교 안팎에서 친구 또는 선생님 그리고 어른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랑을 받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학생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남을 위한 어떤 봉사,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솔선수범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긍정적이고 밝은 이런 마음들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사랑받는 그런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인 상담가로서는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다만 우리 친구가 비교과적인 활동도 군데군데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학생부의 성적하고의 연계성에서 조금 괴리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토론 동아리를 참여해서 활동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 학업 성취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내신이나 모의고사 같은 지필고사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을 위주로 할 것이냐 또는 학과를 위주로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친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보다는 학과 위주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욱 선생님의 키워드 들어볼게요. 네, 저는 교과 성적, 그다음에 독서 토론 동아리, 인성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앞서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비교과에 비해서 교과 성적의 부족함이 가장 아쉬운 학생입니다. 독서 토론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독서 토론 이런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눈에 띄지만 교과 성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답게 사실 인성적인 면에 대해서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사실적인 의견을 써주셨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우리 학생이 굉장히 따뜻한 심성의 그런 소유자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져서 키워드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형준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예, 저는 이제 성적 보완 그리고 리더로서의 역량, 그다음에 전형 방식의 다변화를 키워드로 제시해봤습니다. 계속 지금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 학생이 내신이라든가 모의고사 등급을 보면은 희망하는 수준의 대학에 진학하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모두 성적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 향상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1순위로 좀 키워드를 제시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을 보면은 이제 리더로서 활동한 부분들이 좀 곳곳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냥 단순히 어떤 리더였다가 아니라 구체성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게 되면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성적에 대한 경쟁력이 크지 않아서 종합전형 외에도 다른 전형, 뭐 적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전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이라는 분야가 사실 굉장히 좀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상담학과나 심리학과 외에도 이제 이 학문을 하는 사회복지학과나 아동학과 쪽에서도 이런 걸 하니까 거주지 같은 걸 고려를 한다면은 학과의 선택에 대한 다변화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게요. 먼저 교과 준비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형준 선생님 60점, 김선욱 선생님 60점, 조미정 선생님 5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의한 평가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5.67등급, 수학 5등급, 영어 5.67등급, 사회 4.77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5.29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5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하네요.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5등급, 수학나영 4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5등급, 사회문화 3등급, 생활과 윤리 4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4.125등급입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5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50점을 주셨어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너무 짜게 드려서 죄송해요. 우리 현재까지 주요 교과 살펴보면 5.29등급이고요. 전교과는 5.16등급입니다. 우리 친구가 이제 국어 교과가 5에서 6등급으로 좀 떨어졌고 영어하고 사회는 반면에 이제 1등급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시험을 잘 봤을 거라고 믿고요. 점점 성적을 어쨌든 끌어올려야 된다는 건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타까운 건 세부 능력 및 특이 사항에 나와 있는 어떤 우리 학생의 활동상이나 과정, 수업에 참여한 정도 이런 내용과 이제 수치적으로 보여지는 내신과의 이 매칭이 아직은 조금 잘 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고사가 왜 이렇게 약하게 나왔을까에 대한 그 부분을 꼭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발표나 토론에 대한 강점은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비교과 영역도 잘 되어 있어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 서류와 면접을 치르는 그런 종합전형을 준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유리해 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업 역량을 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1학년 때는 5등급이었지만 2학년, 3학년 때는 내가 점점 등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내신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가 선생님들의 평가를 보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학교에 나오고 매일 저녁에도 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학생부에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혼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한 부분인 건 맞는데 과연 이것이 학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학업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학생에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혼자서 그렇게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하거나 할 때 어려운 점은 없나요? 아무래도 학원을 안 다니다 보니까 네. 선생님들에게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는 게 학교 선생님밖에 없어서 네. 모르는 부분을 혼자 해결하기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스스로 느끼고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담임 선생님과 또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과의 교과 선생님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상담을 하셔서 좀 학업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 학생 수준에 맞는 어떤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추천을 받아서 학업 역량을 상승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도 알려주세요. 네,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플러스 인재전형은요 4명을 모집합니다. 1단계는 서류로 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 면접을 치르는 전형인데요. 전년도 합격자 내신 평균을 보면 3.8등급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5.2등급 되니까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말고 주요 교과 우선 이것은 단기적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2학기 말 성적은 지금 1학기 성적보다는 한 등급씩 올리자.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또 여기에서 또 한 등급씩 올리자. 이렇게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9월달 모의고사입니다. 국수탐 표준 점수는 506점이고요. 100분위는 187.67, 그리고 평균 등급은 4.125등급입니다. 영어는 4등급, 한국사는 5등급이에요. 6월에 비해서는 영어하고 사회탐구가 1등급씩 향상이 돼서 내신에서 성적이 올라간 만큼 모의고사도 지금 같은 교과에서 등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영어하고 사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셔서 등급을 좀 더 향상시키면 좋겠고요.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이제 유사한 학과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서울 한영대 유아특수재활학과라든가 서울 기독대 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대전대 아동교육상담학과, 이런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목표로 하는 서울여대를 가기 위해서는 성적 향상이 좀 많이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 검토해 주시고요. 남은 기간 아직 많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형준 선생님 70점, 김선욱 선생님 80점, 조미정 선생님 75점을 주셨어요. 김선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80점을 주셨는데요. 선생님, 비교과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은 그 비슷한 교과 성적의 학생들하고 비교하면 일단 수상 부분의 우수함이 눈에 띕니다. 내신 성적이 5등급 정도 되면 사실 그 수상 내역을 저희가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보고서 경진대회 금상, 토론대회 인상과 동상, 그다음에 우수 학술 에세이 동상 등 수상 내용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또 그 내용들이 글쓰기와 말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영역에 대한 우리 학생의 우수성이 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독서 토론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동아리 활동의 그 내용들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유지해서 활동해 주시길 바라고요. 독서도 이와 함께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과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학교의 특징이 봉사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우리 학생도 1학년 개인 봉사가 36시간, 학교 봉사가 98시간입니다. 그리고 2학년에서는 학교 봉사가 20시간으로 그 봉사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봉사의 시간으로 저희가 지금은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 봉사 시간을 조금 조절해 주는 것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앞으로 희망대학에 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이 수상은 일단 교과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가 줬으면 하고요. 경시대회나 이런 부분들의 수상이 조금 더 보강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율활동은 지금처럼 학급 반장, 선교부장, 학생회 활동에서 구체적 역할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아리도 구체적인 토론, 독서 내용이 계속 기록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부족함이 별로 없는데요. 아무래도 그 진로의 구체화된 내용이 2학년에서, 왜냐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오면서 지금 진로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변화된 부분에 맞춰서 진로 활동에 대한 보강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독서는 일단 그 1학년 때 희망에 맞춰서 교육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담사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 또는 청소년 또는 아동 관계에 대한 분야로 확대돼서 조금 더 자신의 관심사가 바뀌었고 진로에 대해서 탐색해보고 이것을 심화시키는 과정들이 독서로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김형준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 80, 정시 경쟁력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이 아니니까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준 선생님,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을 80대 20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평가 이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 학생 주요 교과 그 내신이 5.21 등급이라고 했는데 1순위로 희망하는 그 서울여대 합격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8 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 합격생의 그 결과를 보면은 5등급대 초반도 합격한 사례가 있으니까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학교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한 가지 영역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 이 이외에 다른 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게 되면 다양한 영역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성적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학업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특히 5등급 때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5등급 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내신보다는 분명히 조금 더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4등급 대 중반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정시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서울권보다는 경기권이나 천안권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또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따지더라도 정시보다는 수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의 거주지가 수도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만족도라든가 또 지금까지 노력해 온 걸 보면은 아무래도 수시로 승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2학기 성적 향상도 물론 중요하고 비교과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성적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학기별로 한 등급 이상씩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같은 경우도 많은 학생도 아마 많은 충고나 조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관리를 해야 될 텐데 특히 학생이 학업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면 이제 성적만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세특이라든가 또 이제 교과 관련 대회에서의 수상 실적 등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그래도 기초적인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과 학생이고 또 수능까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국어를 잘해야 합니다. 5등급 대 정도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계적인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기본기를 좀 충실하게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질문을 먼저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 혹시 학생부 종합전형 말고 적성전형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상담 관련 그 유사학과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학과를 찾아봤는데 그냥 교육심리학과뿐만이 아니라 상담심리학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이제 성적이라 비교과 이제 이런 걸 고려해서 찾아봤는데 상담이라든가 심리라고 치면은 이제 학교가 굉장히 많이 뜨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나 아동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교과 과정 중에 대학에 가시면 그 과정 중에 관련된 학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희망하는 청소년 상담사나 아니면 상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청소년 상담사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자, 김형준 선생님은 삼육대 상담심리학과 교과 적성 우수자 전형, 김선욱 선생님, 단국대 천안캠퍼스 사회복지학과 DKU 인재 전형, 조미정 선생님 대진대 아동학과 윈윈 대진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형준 선생님께서 삼육대 상담심리학과 교과 적성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적성 전형 같은 경우는 적성이 당락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학생부가 물론 들어가기는 하지만 적성 성적에 따라서 합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만약에 3,6대를 1순위로 희망을 하고 있다면 적성 전형을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학생부 평균 합격생들의 평균 등급을 보면 3등급 후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4.89등급 정도 되는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에 대한 경쟁력이 아주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 적성 준비를 하시는데 적성은 국어나 수학을 보기 때문에 최소한 모의고사에서 3등급 정도 수준이 유지가 돼야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선 선생님께서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사회복지학과 DKU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김현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과를 조금 달리 봐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사회복지학과 DKU 인재 전형을 추천하는데요. 일단 전형 방법에서 이제 일관 선발로 서류 100입니다. 근데 추천 이유가 그 대학의 그 평가 요소를 보면 학생의 성실성, 공동체 의식,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모두 다 잘 나타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한테 그런 평가 요소의 내용들은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성적만 조금 더 향상된다면 발전 가능성까지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심리학과가 사실 생각보다 많은 대학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 상담이나 어떤 배려 대상에 대한 관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복지학과로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해봤고요. 2017학년도 합격생의 그 교과 평균 성적은 3.4등급이었고 후보는 12위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성적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노력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끝까지 열심히 해줬으면 하고 해서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조미정 선생님께서는 대진대 아동학과 윈윈 대진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청소년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아동을 잘 알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학과는 아동학과를 추천해 드렸고요. 서류 100으로 4배수를 선발하고 나서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를 평가할 때 기초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게 꼭 리신 성적만으로 평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에게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보여주고요. 합격생들의 내신 평균도 4.78등급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친구가 남은 학기 내신이 향상된다면 도달 가능성도 높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질문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럼 제가 대신 하나 좀 질문을 해볼게요. 비교과와 면접으로만 보는 전형도 존재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선우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비교과 면접만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서류와 면접만으로도 진행이 되는 그런 전형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비교과만 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과를 확인할 때 저희가 이제 교과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교과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게 사실 면접 대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줬으면 물론 전형은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이제 실력 향상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다시 다지면서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